네, 저희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청원 PB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BCNC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10%예요. 17,000원에 10%요? 네. 아, 갖고 계신 지 꽤 되셨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네. 또 기업 궁금하기도 하고 전망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울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이청원님 지금 방금 헉 이러셨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걸까요, PB님?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가 지금 시장은 우선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2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1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그거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손실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탄력은 지금 상당히 이런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도 시장이 최근에 소폭 나아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래량까지 그렇게 실리는 듯한 모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상은 아마도 시장에서 선택받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일 겁니다. 그렇다면 BCN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아까운 이 실적이 턴이 될 것인가? 그건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지금 비용이 지금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매출액을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이러한 비용 처리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손실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15,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면 그때는 약간의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기타 종목으로 바꿀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900원에 20%. 12,000원대시면은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아, 네, 좀 많이 밀렸다 싶어서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계속 여기 밀려가지고, 이거 요즘 화장품 그 자체가 네. 뭐 전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네,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이걸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호 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셨는데 뭐 6월, 7월에 화장품주 주가 상승 탄력 보신 분들은 사실 이 가격이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산업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걸로 들어왔으면 제가 동그라미를 했을 텐데 이게 차트가 한번 무너진 종목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뭔가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시청자님 평단이 12,900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본전 이상은 지금 노려볼 만하긴 하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길게 굉장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정도만 돼도 이게 아직 지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20선까지 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이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딱 요 정도 느낌이 지금 선진뷰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고 사실 인그루드랩도 코스메카 코리아랑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한번 미스 나오니까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만큼 화장품을 지금 보고 있는 투자 심리, 뭐 사실 수출 데이터나 지역의 다변화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
이 23년 중반부터 이따만큼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OEM, ODM 쪽, 특히나 거기에서 색조나 기초 쪽에 또 매력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저가에서 OEM, ODM 하는 쪽도 이렇게 오래 움직였거든요. 자, 선진 뷰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간부터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그루드랩 같이 실적이 미스되거나 단기적인 조금 이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쪽에서는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뭐 엄청 나쁘다 이런 거기보다는 종목이 아마 가도 지금에서는 좀 이런 종목군들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대표 종목을 잡은 거랑 그렇지 않은 종목이랑은 괴리율이 나올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뭐 보유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화장품 다른 것들은 잘 가는데 왜 얘는 안 가요? 이런 의문은 많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화장품 쪽을 가지고 계실 거면은 뭐 적어도 이런 종목 있죠. 실리콘2 뭐 이렇게 차트가 안 무너지거나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명확하게 지금 막 뷰가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이런 종목을 하시거나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 이제 대세 시세 구간은 한번 지났고 지금은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종목이 후발 종목이 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DA나 이런 또 선케어 이런 쪽에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가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엄청 박살난 것도 아닙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폭보다는 올라온 폭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화장품주 내에서 추세가 안 무너지는 종목을 좀 선택해보자 대체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또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필옵틱스를 22,000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를 어떻게 중간에 손절을 좀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격이 너무 차이 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네.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네요. 앞서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필옵틱스 이야기 해주시기도 했는데 피디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이 테마와 지금 보이는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반도체를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고부가가치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그리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는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한번 밀린 이후로 반등이 나왔지만 재차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는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기준으로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업종 전반적으로 수혜가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그게 시점 자체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나 아쉽다는 것. 그래서 중립 의견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굳이 손절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2분기 기준만큼은 우선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주가가 나아지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우선은 매수 가격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67,300원에 30%입니다. 추가 매수 대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밀려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외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배열에서 20선을 돌파를 못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비중을 더 태운다라는 것은 얘가 돌려설 만한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 그걸 해버리시면 나 돈 더 태워서 더 빨리 망가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을 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을 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추세가 무너지고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죠, 여기가.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공모 처음에 해서 나왔을 때 여기서 반등 나서 올라왔고, 여기서도 반등 나서 살려주고, 반등 나서 살려주고 하다가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지금 안 좋은 구간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뭐 그래야 된다라는 거, 수급도 지금 없잖아요. 이런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이 종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높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이 30%, 20% 이상이신 분들은 자기 원금의 5배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 정도 평단 차이 나오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홀드를 그냥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이제 뭐 잭슨홀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가이던스 나오면 시장이 분명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 종목에서 비중을 조금 더셔가지고 과감하게 더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도 좋고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치가 좋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쏠리는 그런 종목에게 비중을 태우셔가지고 조금씩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물 타서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의사결정이 틀렸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67,300원이면 지금 여기잖아요. 딱 그 이탈되면 안 되는 라인 부분에서 평단이 딱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 주셨어야죠. 이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못 하시면은 이런 개별주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손절하는 연습들, 그리고 좀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연습들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도 참 연습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좀 보수적으로 냉철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672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3만 6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MSCI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이게 전화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이제 변압기 쪽은 정말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던 산업군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때 물량을 50%나 태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변압기,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로 선택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업 이 세 개가 초고압 변압기 우리나라에서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공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이제 변압기 사이클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전에 변압기 사이클, 지금 10년 만에 다시 사이클이 온 건데, 네. 이전에 변압기 사이클이 6년이었습니다. 6년. 지금 이제 오른 지 2년 차죠. 그러면 아직 4년의 룸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가요? 이전에는 노후 변압기 교체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번엔 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앞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수장고 2년, 3년씩 깔아놓고 선별 수주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급 캐파를 늘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HBM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캐파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사이클이 제가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압기 사이클도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7, 8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송배전 깔고 또 중간에 있고 전선 깔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시간 자체를 상당히 좀 길게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멘텀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좀 그 계속적으로 버티기, 엄청 버티는 그 주식 용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은 네. 괜찮을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바로 되돌릴지 아니면 한참 눌렸다가 갈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 이렇게 이 변압기 쪽이 올라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네. 2, 3년 전부터 계속 이거 얘기했었던 산업군인데 얘가 시세가 분출된 지도 이것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이것도 거의 뭐 7, 8배는 올랐어요. 뭐 HT 현대일렉트릭 재룡중계 이런 건 20배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조정은 또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랑 같이 엮여서 갔었던 산업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고 약간의 고점론으로 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변압기도 좀 같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노후 변압기 교체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송배전 하면은 굉장히 이벤트가 터지긴 하겠죠. 하지만 얘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같이 힘을 묻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물량에 대한 소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또 욕심나셔서 바로 비중 태우지 마시고 그건 추세가 명확하게 잡았을 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변압기 사이클 보셨으면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애초에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산업군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초과합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 없이 가긴 갈 건데 차트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거나 했을 때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그때 다른 또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뭐 지금 가격대 괜찮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83,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추가 매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들 좀 시세 냈었는데 네. 또 다시 잠잠한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도 오. 그럴 것이 기업은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은 올해 들어서도 그렇지만은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2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였을 때 몇몇 기업, 특히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PG라든지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두세 개 정도 기업은 수익이 다행스럽게 납니다만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여전히 적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3일 정도 전에 한 증권사에서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적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협동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의 시장 침투율을 올해 처음으로 앞서가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략 3분기까지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만약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을 못 낸다면 저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망감으로 모든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약간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핏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핏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하지 로봇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전통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냈던 기업이 최근에 하나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게 PNS 미케닉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보핏과 공통점이 있다면 하지 로봇입니다. 시장은 하지 로봇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는 재활과 관련해서든 혹은 실생활과 관련해서든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수익이 나는데 기타 F&B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협동 로봇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산업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빠졌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미래가치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매우 투박하거나 우리가 애매한 그러한 감정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기왕이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우선 중립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댓글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진성 TEC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9,600원에 2%입니다. 진성 TEC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얗게 불태웠다님은 재건 관련주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뭔가 대왕골의 모멘텀도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종목을 고르시는 패턴을 보니까 네. 대장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등주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후발주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후발주자를 선택을 하셨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산업이 굉장히 세게 가면 많은 캐파를 안정적으로 모아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열에 2번 꼴로밖에 안 나와요. 열의 8은 대장주, 차기주, 3등주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택을 하실 때는 대장주, 왜 대장주를 대장주라고 할까요? 수급이 쏠리잖아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성 TEC가 이 건설기계 안에서도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편이에요. 네.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후발이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세요. 대왕고래 쪽에서 얘가 주도하지 않잖아요. 가장 후순위로 오르고 상방룸도 제일 작죠. 그러니까 지금 안 올랐으니까 얘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 자체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뭐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3개 동시에 켠다만 보세요. 상승폭이 어땠는지 그러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지금 뭐 사실 이제 건설기계에서 왜 그쪽으로 끼시려고 하는지도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중국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을 때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박살이 나면서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성수기가 없어지면서 4분기 내내 좋았는데 지금 미국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수요가 쭉 줄어서 지금 신흥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좀 정체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재건이나 또 약간의 신흥국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돼요. 왜? 이전에도 중국 쪽에서 박살났을 때 실적이 완전 꼬꾸라졌을 때 미국으로 성수기 만들면서 요거보다 주가가 더 아래 했을 때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그때예요. 이렇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또 올라가는 게 건설기계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비중이 2%시니까 제가 봤을 땐 정찰병 정도 그냥 보내놓으신 것 같고요. 아마 이 뭐 답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가셨으면은 좀 대장주로 가셨으면 좋겠다. 쪽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관심 있다면 그냥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대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7,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5%. 27,600원이면 연초에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4월 4월 달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너무 이게 비중이 많은데다가 네. 좀 가격 차이가 많아서 네. 좀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전고체 모멘텀 안고 잘 네. 올라가다가 오늘 또 다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슈 자체가 우선은 강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NCS도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잘 갔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다음 주에 한 번은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CIS와 같은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매수하신 분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27,600원이면 최근 4월 고점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가 계속 불이 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지금 비중도 35%면 우선은 대단히 큰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비중을 약간은 줄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개인적으로 비중을 절반 정도는 한번 줄이시고요. 남은 절반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산이 지금 기준으로는 2027년 정도에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우선은 계획입니다. 그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다만 정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계속해서 해당 시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문드문 역시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한번 튀었을 때 비중 절반 줄이고요. 남은 절반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우선은 가지고 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은 그래도 긍정을 주셨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긍정인 건지 아니면 이 종목에 한해서만 긍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전고체 일단 동그라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안정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오늘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간밤에 많이 빠진 것도 이제 조사 들어가면서 빠진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난리 난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는 분명 이런 강력한 트리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중립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소재 부분에서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사실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 종목은 아니지만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이전에 고가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도 온 종목이 있기는 있어요. 전고체 애들 중에서. 네.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이거 차트에서 보이시죠?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건 켜보셔서 보시면 위치가 높죠? 근데 레이커 머티리얼은 별로 안 올라왔죠. 아까랑 똑같아요. 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방 룸이 있으니 최대한 좀 이 흐름을 보시고 손실률을 최소화해서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들어서 저희 마음을 담아서 긍정을 좀 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농화성만큼의 거래량은 안 붙은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